이 취임식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윤당선인 취임식 비용이 너무 많다. 왜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고급 호텔을 빌려서 만찬을 하냐. 이렇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인수위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시황의 즉위식도 아닐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합한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호합한 국빈 만찬이고 외빈 만찬이 아닙니다. 외국 정상들이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또 포장마차나 또는 텐트쇼로 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무슨 화로운 취임식이니 예산을 낭비하니 혈세를 낭비하니 이런 것은 정치 공세이고. 호텔 영빈관에서 직접 만찬을 하는 경우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50만 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진시황 즉위식도 아닌데 초호합한 취임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근데 작년 국회에서 이 취임식 예산 33억 원은 합의로 편성된 건 아닌지 33억 원 내에서 쓴다면 그거를 또 호화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예산안 자체가 작년 예산안에 포함돼가지고 이미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정부 취임식을 위해서 놔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호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그 장소 선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모 호텔의 영빈관이라는 곳이 상당히 그 호화롭고 또 이렇게 화려한 곳인데 꼭 그런 데서 해야 되겠느냐.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도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또 나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연결된 문제인데, 집무실 이전과 이 취임식 개최하는 어떤 이 만찬 장소와의 어떤 그런 연계성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준비위원장은 50만 원 정도 더 든다. 이건 어떻게 초호합판이냐라는 얘기를 맞받아쳤거든요.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역대 취임식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게 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33억 원이 그리 많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제가 이제 MB 정부 때요. 청와대 미래기획위원 하면서 청와대 만찬을 제가 한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예. 근데 만찬을 보면 이게 외부 호텔에서 출장을 나와요. 출장 나오면 이게 음식값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다만 이제 장소가 호텔이냐 청와대냐. 그래서 이게 대실로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왜냐하면 이게 음식값은 호텔에서 출장 넣어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50만 원 차이를 가지고 진시황 즉위식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용도 보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 때 31억입니다. 근데 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얼마입니까? 33억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전략한 거죠. 그러니까 10년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10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로 보면 오히려 절감한 건데 이걸 진시황에 비교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저는 어떤 국민들한테 뭔가 이게 잘못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결국 이게 청와대 이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비용을 가지고 공개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마지막 말에 청와대 이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신구 권력 글쎄요, 만찬 얘기 말고도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도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방송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빵 빼라, 우리는 올 12월부터 업무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이 이제 당선을 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때 두 분 간에 집무실 이전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윤당선인 측의 얘기는 지난번 청와대 두 사람의 회동 당시에는 용산 이전을 꼭 하겠다라고 해도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좀 윤당선 측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면 며칠 전에 방송이 된 이 부분,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냐. 과거 자기들이 했던 행태에 덮어씌운다. 김종욱 교수님, 이게 문 대통령 생각은 이게 여론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렇게 용산 집무실을 바로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취재 발언을 어제 했었거든요. 뭐 이제 초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용산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첫 번째 그런 거죠.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권 교체기마다 북한의 태도, 그다음에 또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북한의 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소위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하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용산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정치적 측면인데 제왕적 또는 구중궁궐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소위 윤당선인이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이었고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쌓여서 국민들하고 만나지 않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때 뭐 어제 그 방송 나온 것처럼 코로나 이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들이 많이 만났다 이런 설명까지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 방식 결정 과정의 아쉬움에 대해서 전임자로서 후임 대통령에게 어떤 제가 볼 때 하나의 교훈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거여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저렇게 서로가 갈등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좀 충분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들로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받아들이는 인수위 측에서는 뭐 임기 보름 남았는데 대통령 본연 임무에 책무를 다하라 뭐 이런 반응까지 내놨고 특히 여기 안철수 위원장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공약과 지금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헌정사상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국민의 평가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했고 근데 탁현민 비서관이 오늘 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일부 딱 발언만 저희가 딱 띄어서 얘기를 한다면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좀 논평을 하시겠어요? 우리 탁 비서관의 말이 요즘 너무 많고 표현이 조금 과합니다. 지난번에 그 집무실 이전 때도 뭐 우리가 청와대 그냥 쓰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난 대선 승부에 대해서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의전 비서관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뭐 문 대통령의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대변인 역할까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 문 대통령이 그 손석희 앵커와 대담했을 때 나눈 얘기도 특히 이제 윤 당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거친데 임기 끝이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 탁현민 비서관이요. 너무 이게 오만 방자한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물어버린다는 게 누굴 문다는 건지 결국 이 주인인 국민을 문다는 게 아닌가. 문맥상으로.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설마 국민을 문다고 했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누굴 도대체 물겠다는 뭐 건지. 예를 들면 뭐 가정을 한다면 제가 전문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네. 문 대통령 퇴임 후에 관련해서 뭐 재판이라든지 혹은 수사의 칼날이 들어온다면 뭐 물어버리게 않겠냐 뭐 이런 취재 발언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수사는 경찰이 할지 검찰이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 비리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하라 이런 게 국민의 뜻인데 이걸 이게 문다는 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게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본인이 청와대 나겠다. 근데 이 공약을 실천을 못했잖아요.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다시 탁현민 비서관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아침에 저도 그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물어버릴게란 말이 꼭 정말 정색을 하고 여기에 반격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그 약간은 장난조로 내가 정말 거기에 그냥 이의를 제기하겠다 정도지 뭐 정말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을 향해서 물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취임식과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갑론을박 만나봤고요. 제가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가운데 하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들을 만났는데 그 영상을 짧게 보고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 스타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많은 거를 좀 듣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제가 하루에 연습 몇 시간씩 했는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